안녕하십니까? 오늘은 MBTI를 통한 자녀의 행동 유형에 따른 부모 역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사회 교육협의회 부모 교육 강사 강인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MBTI는 성격 유형 검사로 심리 검사는 아닙니다. 요즘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 계신 어머님들도 간이 검사를 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놀면 뭐하니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이효리는 ENFP, B는 ESFP, 유재석은 ISFP라는 성격 유형 검사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 성격 유형 검사의 목적은 여러분 자신과 자녀를 그리고 가족을, 친구를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보석이 나왔습니다. 만약 제가 이 중에 한 개의 보석을 공짜로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어떤 보석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많은 부모님들은 다이아몬드라고 하시더라고요. 왜일까요? 다이아몬드가 아마 제일 비싸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서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모두 보석입니다. 근데 내가 또는 우리 아이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다이아몬드일 수도 있지만 이름 없는 저 맨 밑에 있는 누런 보석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보석이고 이 보석들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효능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MBTI에서는 이 보석들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보석이 16가지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어떤 보석일까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기구가 있으시면 체크하면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유형일까? 아이는 어떤 유형일까? 나의 아내는, 나의 남편은 어떤 유형일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BTI 검사를 하는데 4가지 선호 지표가 있습니다. E와 I, 에너지 방향과요. S와 N, 감각과 직관, 인식 기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T와 F, 판단 기능을 따르고요. J와 P, 생활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외향과 내향이 있습니다. 외향과 내향이란 에너지 방향, 즉 에너지 충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향, 외향적인 아이 또는 사람들은 활달하고 적극적이라는 말을 자주 들으며 슬프거나 기쁜 일이 생기면 부모님에게 즉시 표현하는 편이죠. 그리고 주위에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고 처음 보는 친구들과도 쉽게 이야기하고 친해지는 편입니다. 이런 아이들의 학습 스타일은 친구들과 공동 작업하기를 좋아하죠. 그리고 실제로 직접 해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즉, 바깥 활동을 더 선호한다고 할 수 있겠죠. 내향, I형들은 조용하고 침착하다는 말을 자주 들으며 소수의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며 친한 친구가 없는 장소에 가게 되면 많이 어색해합니다. 혼자서 놀기를 좋아하고 생각한 후에 행동합니다. 따라서 친구를 좋아하지만
집중할 때, 공부할 때, 시험 공부할 때는 특히 혼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아이들의 학습 스타일은 혼자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빨리 답하기를 강요하시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외향적 성향을 많이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도 외향적인 성향을 강요되는 분위기였다면 지금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는 외향적인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잘 할 수 없어서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E인가요? I인가요? 즉 내향인가요? 외향인가요?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부인이 외향이고 남편이 내향이면 휴일이 돼서 아내는 외출하기를 원할 거고요. 남편은 집에서 쉬기를 원하게 되겠죠. 이때 집에서 쉬는 남편은 사실 빈둥빈둥하는 게 아니고요.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라고 봐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E와 I 체크됐으면 다음으로는요. S와 N, 감각형과 직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거죠. S, 감각형은요. 오감에 의존하고요. 지금, 현실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실적인 묘사를 잘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외모나 주위 환경의 세세한 특징을 잘 기억하죠. 그리고 아이들은 반복 형태의 공부가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런 아이들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익숙한 활동을 하기를 좋아하고, 즉 반복 학습이 더 효과적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숲을 보기보다는 나무를 보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요, N, 직관형, 육감 또는 영감에 의존하며 현실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가능성과 의미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과 상상 속의 이야기를 잘하고 이야기를 잘 지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상력이 풍부하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해리포터를 쓴 소설가 J.K. 롤링 작가는 S일까요? N일까요? 네, N형이겠죠. 학습에 있어서는 이 N 아이들은 전과 다른 방식으로 과제나 숙제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다른 아이들이 생각하지 않은 엉뚱한 행동이나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단계적이고 체계적이고 짜여진 학습 방법보다는 자신의 진도에 맞춰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죠. 그리고 예습이 더 맞습니다. 전체를 보기 때문에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성향이 강하죠. 따라서 세세한 부분을 놓칠 수 있어서 종종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일어나고요. 물건도 가끔 잃어버립니다. 나와 아이는 S형인가요? N인가요? 네, 체크되셨나요? 만약 엄마가 S고 아이가 N이면 N인 아이는 얼렁뚱땅하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혼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T와 F, 사고형과 감정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T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사실에 주로 관심을 갖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믿습니다. 즉, 객관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요, 자신의 방식이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유형이지요. 사건이나 사실, 사람을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하고 규범과 기준을 중시하고 원리 원칙을 따집니다. 종종 우리가 부모가 되면 사고형임에도 불구하고 감정형임에도 불구하고 사고형으로 사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라는 말을 사고형들은 많이 합니다. 게임을 할 때도 경쟁적인 것을 더 좋아하고 게임을 할 때 규칙을 중요시하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야단을 맞거나 벌을 받아도 쉽게 울지 않으며 학습할 때는 숙제 또는 과제가 교사에게 공정하게 평가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옆길로 새기보다는 학습 진도가 신속하게 나갈 때 더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러면 감정형 F. 감정형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며 말 그대로 감정이 풍부하고 게임을 할 때도 양보를 잘하는 편입니다. 왜 양보할까요? 네, 이 친구들은 게임의 승리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이런 유형은 학습할 때 칭찬을 해줄 때 더 잘 배웁니다. 앞에서 T는 뭐였죠? 인정받기를 더 원하죠. 그래서 자신에게 던지는 교사나 부모님의 개인적인 한마디의 말이나 메모가 학습 동기에 대단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경쟁이나 비교보다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좋을 때 더 잘 배웁니다. 자, 나와 아이는 T인가요? F형인가요?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J형, 판단형과 P, 인식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생활 양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부부간이나 또는 부모 자녀 간에 J냐 P유형이냐에 따라서 많은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J 판단형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 기한을 엄수하고요. 철저히 사전에 계획하고 체계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모님들은, 이 J형 부모님들은 주로 쓰는 말이 정리, 정돈, 계획, 기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시험이나 테스트를 볼 때는 미리 계획표를 짜놓고 그 계획을 잘 지키는 편이죠. 책임감이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정에 없던 일이 생겨서 계획을 바꾸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자기 방이나 책상을 잘 정돈하는 편이고요. 계획한 일을 제때 못할 때는 엄청 조급해하고 걱정도 많이 합니다. 학습 스타일은요.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학습 상황에서 잘 배우고요. 엄마나 교사가 미리미리 말해줘야 되죠.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마무리 짓지 않고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과제로 넘어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이제 인식형 P. 목적과 방향은 변화 가능하고요.
상황과 일정에 따라서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융통성이라는 말을 인식형을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이 융통성 때문에 제2판단형과 많은 갈등을 일으키죠. 과제나 시험을 보기 전에 계획표를 짜기는 합니다. 이 인식형들도요. 그러나 중간에 변경을 많이 하게 되죠. 숙제를 두고도 재미있게 노는데 몰입하는 경향이 있고요. 과제는 한꺼번에 몰아서 하기를 좋아합니다. 과제를 다 하지 않아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2는 과제가 덜 되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2형은 방과 책상 정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제2인 엄마 또는 아내와 P인 남편 또는 아이라면 거의 날마다 엄마 또는 아내가 잔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습 스타일은 자유롭고 유연성을 지닌 학습 분위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만약 제2인 부모가 P인 자녀를 가르칠 때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겠죠. 이 P의 자녀들은 지속적으로 규칙을 강조하고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학습에는 쉽게 흥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체험 또는 다양한 활동을 겸한 학습 스타일이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학습 계획을 세울 때는 부모님과 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우리 아이는 나는 P형인가요? J형인가요? 요즘 아이들은 J가 많을까요? P가 많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우리 16가지 유형 다 찾아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 되었습니까? 자, 그럼 이제 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도표에서 위 두 칸은 I죠. 그리고 밑에 두 칸은 E입니다. E를 밑에 두고 I를 위에 둔 이유는 I는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을 먼저 해보라는 의미로 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E는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아래에 두었습니다. 되겠습니까?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도 I 유형의 아이들은 생각하지 말고 행동도 하라고 지도해야 되고 이 유형인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동보다는 생각도 먼저 하자라고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로로 양가쪽은 T고요. 가운데는 F입니다. 자, T들은 어떤 형이라고요? 원리 원칙을 주장하는 형이죠. 그래서 이 양쪽에 있는 T형은 가운데 있는 F형을 좀 보호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위에 있는 ISTJ, ISFJ, INFJ, INTJ, J형이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ESTJ, ESFJ, ENFJ, ENTJ, J형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P형입니다. J형들은 어떤 형이라고요? 정리정돈과 계획을 잘한다고 했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P형들은 인식형으로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리정돈도 조금 힘이 듭니다. 그죠? 따라서 J, 양, 가의 위아래에 있는 J들이 이 P형들 ISFP, ISFP, INFP, INTP 그리고 ESTP, ESFP, ENFP, ENTP형을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서 부모님이 J이고 아이가 P면 J인 부모님이 아이를 조금 스스로 하기보다는 도와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위에 있는 J형이면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부모님의 간섭을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밑에 있는 ESTJ, ESFJ, ENFJ, ENTJ는 계획적이면서도 활동적인 아이들입니다. 따라서 리더십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줄반장이라도 해야지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족이 있었어요. ISFJ 남편, ENTP 아내, ESFP 아들. 자, ISFJ는 정리정돈도 잘하고요. 그리고 가정적이고요. 혐오양처형이라고도 합니다. 예전에요. 그죠? 그리고 ENTP는 가장 활동적이고요. 목적지향적인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ESFPI는 즐거움에 초점을, 인생의 목적이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집에 있어서 정리정돈과 아이들을 케어하는 몫은 ISFJ인 아빠가 많이 하고요. 엄마는 사회활동을 더 선호합니다. 근데 ESFP 자녀를 상담하거나 또는 학습 방법에 있어서 이야기 나눌 때는 엄마가 더 효과적일까요? ISFJ인 아빠가 더 효과적일까요? 네, 같은 SF, 마음의 기능과 생각하는 것들이 비슷한 ISFJ의 아빠가 ESFP 아들을 그러니까 케어하고 상담해주고 이야기 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이들과 그리고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가족 간에 잘 이해하고 또 잘 지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따진다. 주로 따지는 애들은 T 성향이 강하죠. 소심하다. I와 F인 아이들. 금방지다 라고 보는 아이들은 주로 E와 T. 그죠?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이 아니고 게으르게 보이는 사람들은 I와 P인 사람들이 많고요. 조급한 사람들은 J들이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조급하죠. 그리고 고집불통 ENTP, INTP 자기의 의사를 잘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봤을 때는 고집불통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라인에 있던 그 아이들 E가 P가 붙으면 굉장히 산만해 보입니다. 그래서 I와 J인 부모님들이 E와 P가 붙어 있는 아이들을 보기가 엄청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님의 시각을 다르게 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래서 따진다는 아이는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한번 시각을 바꿔보고요. 소심하다, 소심해 보이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일까요? 신중한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방져 보이는 아이들은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자신감 있는 아이고요. 게을러 보이는 아이들은 사실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조급한 사람들이란 사실은 신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고집불통이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소신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산만하다 라고 보시기보다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다 라고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수업을 계기로 자녀를 그리고 가족을 다른 시각으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또 나를 이해하고 자녀를 더욱더 사랑하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각을 달리 볼 때는 우리가 잘된 것보다는 부모님의 시각에서 잘못된 것에 주로 주목하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아이가 어떤 면을 잘할까 시각을 달리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모의 역할도 변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네, 여태까지 했던 보호자, 그리고 매니저, 코치, 그리고 요즘은 달라졌답니다. 어떤 부모 역할을 해야 될까요? 아이의 자율성을 위해서 우리는 치어리더 같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치어리더 같은 부모란 아이가 스스로 자율성을 갖고 용기와 자존감을 높이며 자신의 과제를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MBTI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부모님 자신의 자존심과 아이의 자존감을 지켜주면서 나와 아이와 가족을 잘 이해하고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